7년 동안 매일 아침 입을 맞추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로 나를 배웅하던 아내가 사실은 나를 금지된 존재로 규정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90%의 남편들이 자신의 가정이 평온하다고 믿으며 잠든 사이 누군가는 그 안온한 침대 위에서 당신을 비웃으며 지옥으로 가는 초대장을 작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 5초였습니다. 내 인생이 통째로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걸 깨닫는데 걸린 시간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 사연이 아닙니다. 한 남자의 인생을 철저히 배경 소품으로 이용하고 심지어 상간남의 부부와 공모해 저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한 여자의 추악한 민낯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은 거실 바닥에 부서지며 따스한 온기를 전했고 집안 곳곳에서는 우리가 함께 고른 디퓨저의 은은한 향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아내 서유는 아침 일찍부터 친정 부모님 얼굴 좀 뵙고 올게라며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껏 화장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금방 올게. 자기야라고 속삭이던 그 모습은 의심할 여지 없는 완벽한 현모양처의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안부나 잘 전해드리라며 허허거리고 웃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남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쌓아 올린 견고한 신뢰라는 성벽 안에서 나는 너무나도 무방비했습니다. 아내가 나간 뒤 나는 미뤄두었던 서재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구석에 쌓인 오래된 책들을 옮기다가 책장 맨 위칸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는 낡은 가죽 다이어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연애 시절부터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며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 다이어리였습니다. 평소라면 아내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먼지만 털어냈겠지만 그날은 무언가에 홀린 듯 손이 먼저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이어리를 손에 쥐는 순간 손바닥을 타고 기분 나쁜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징, 징, 아주 가늘고 규칙적인 진동. 그것은 마치 숨을 죽인 채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기다리는 짐승의 맥박소리 같았습니다. 다이어리의 가죽 커버를 열자마자 나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이어리의 속지들이 정교하게 파내어져 있었고 그 기괴한 공간 속에는 낡은 스마트폰 한 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사준 적도 없고 아내가 사용하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두 번째 휴대폰이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가락 끝에 닿는 순간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은 수만 가지 불길한 생각들로 뒤엉켰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왜 나 몰래 이걸? 혼잣말을 내뱉으며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켰습니다. 잠금 화면 위로 방금 도착한 듯한 메시지, 알림 한 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남편 금지. 그 네 글자가 시야를 가득 채우는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가슴 정중앙을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금지된 존재였다니요. 아내가 친정에 간다며 거짓말을 하고 달려간 곳이 과연 남편인 내가 알아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의 집이었을까요? 7년 동안 나는 그녀를 위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밤낮 없이 일해서라도 다 해주고 싶었고 우리 집이 항상 그녀의 웃음소리로 가득하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은 이 작은 기계 속에 감춰진 추악한 진실을 덮기 위한 거대한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발밑에 땅이 통째로 꺼져 내려가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화면 속의 알림 메시지는 나를 조롱하듯 계속해서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그 화면만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영혼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통증이 나를 지배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서윤이가 나한테 이럴 순 없어. 수백 번을 되뇌었지만
내 손에 들린 이 실체적인 증거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7년을 함께 먹고 자며 신뢰를 쌓아온 사람이 내가 없는 곳에서는 나를 금지된 존재라 부르며 다른 누군가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이라면 여기서 멈출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지옥 같은 비밀의 문을 열어젖히시겠습니까? 나는 떨리는 손가락을 움직여 휴대폰의 잠금 패턴을 풀어보려 했습니다. 아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절대 잊지 않을 번호. 본능적으로 나는 처가댁에 아주 오래전 전화번호 뒷자리를 떠올렸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스치듯 지나갔고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금단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니 상상해서도 안 되었던 지옥의 기록들이 수천 개의 메시지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들의 중심에는 항상 남편 금지라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안의 내용을 차마 바로 읽지 못하고 휴대폰을 덮어야만 했습니다. 현관 쪽에서 아내의 구두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급히 휴대폰을 원래 있던 다이어리 속에 집어넣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오는 아내의 얼굴은 방금 전까지 다른 남자의 집 운운하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화사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는 내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고 그녀가 건네는 다정한 말 한마디가 내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연극은 이제 막 절정에 달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미 그 추악한 무대 뒤편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내의 화려한 이중생활이 어떤 균열을 품고 있었는지, 그녀가 학원이라는 핑계로 어디까지 나를 기만하고 있었는지 하나씩 목격하기 시작하면서 나의 복수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 서윤의 화사한 미소는 더 이상 나에게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연극의 한 장면일 뿐이었죠. 나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출근하고 퇴근하며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천천히 그리고 치밀하게 그녀의 일상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본 아내의 일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괴한 균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내가 믿어온 안온한 가정은 사실 아내라는 배우가 주연을 맡은 거대한 사기극의 무대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너무 완벽하다는 생각이 든 적 없으신가요? 어쩌면 그 완벽함이 가장 큰 거짓말의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제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신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서재 구석이나 안 쓰는 서랍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오후 2시, 아내는 어김없이 창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살림의 성실에 묵은 짐을 정리하거나 안 쓰는 물건을 챙기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자기야, 창고방이 너무 지저분해서 오늘은 좀 대대적으로 청소해야겠어. 웃으며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참 착한 아내를 얻었다고 자부했었죠. 하지만 굳게 닫힌 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가구 옮기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키보드 타자 소리. 그것은 그녀가 숨겨둔 기계를 꺼내들고 그 은밀한 남편 금지 채팅방에 접속해 범죄를 모의하는 소리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나지막한 웃음소리는 내 심장을 칼로 긋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저토록 즐거워하는 걸까? 나라는 존재를 배경 화면 삼아 누구와 어떤 추악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까? 그 창고방은 우리 집에서 가장 어둡고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 인생을 가장 거대하게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타자 소리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문고리를 잡았다가 다시 놓았던 수많은 밤을 여러분은 상상조차 못하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숨죽여 진실의 끝을 지켜보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어쩌면 더 현명했을지도 모르니까요. 어느 날 아내는
갑작스러운 자기계발 선언을 했습니다. 평소 정적인 활동에는 전혀 관심도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서예를 배우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자기야, 나 요즘 마음이 좀 심란해서 서예를 배워볼까 해. 화요일이랑 목요일 저녁에는 학원에 다녀올게. 저녁은 알아서 챙겨 먹을 수 있지? 아내는 내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 일말의 흔들림이라도 있었다면 차라리 나았을까요? 그녀는 너무나 당당했고 오히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자신을 기특해 달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그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서예 가방을 들고 나갈 때마다 나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내 안에 무언가가 파괴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예라는 고전적이고 현숙한 취미를 골랐다는 점이 참으로 영악했습니다. 누가 서예 학원에 가는 아내를 의심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서예라는 단어는 그녀에게는 자유로운 외도를 뜻하는 암호였고 저에게는 철저한 기만을 뜻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예 학원에 간다면서도 단 한 번도 먹물 냄새를 집으로 들여온 적이 없었습니다. 연습한 화선지 한 장, 붓 한 자루조차 집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저 매번 화요일과 목요일이면 그녀는 연극을 하러 나가는 배우처럼 화려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섰을 뿐입니다. 아내는 서예를 하러 간다면서 평소 집에서 입던 수수한 옷이 아닌 아주 미세하게 몸매가 드러나는 세련된 원피스를 고집했습니다. 먹물이 튀면 어떡하느냐는 나의 질문에 그녀는 요즘은 앞치마를 다줘서 괜찮아라고 태연하게 대답하더군요. 외출해서 돌아온 그녀의 코트와 가방에서 나는 냄새를 남몰래 맡았을 때 나는 욕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해야 했습니다. 인위적이고 독한 향수 냄새였다면 차라리 뻔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에게서는 아주 낯설고 이질적인 우리가 쓰지 않는 저렴한 섬유 유연제 냄새가 났습니다. 누군가의 생활감이 묻어나는 따뜻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타인의 채취, 내가 정성껏 빨아 널었던 우리 집의 향기가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의 공간에서 배어나온 그 냄새를 맡으며 나는 그녀가 나를 기만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 냄새는 저녁마다 제 코끝을 맴돌며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오늘 학원에서 누구 만났어? 라고 물으면 그녀는 그냥 동네 언니들이랑 차 한잔 했어. 라고 말하며 제 뺨을 만졌습니다. 그 손길에서 느껴지는 다른 사람의 흔적.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우자의 옷에서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냄새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런 끔찍한 일은 저 하나로 족하지만 만약에 사태를 대비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목요일 밤에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에 놓인 그녀의 서예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 때문에 당연히 벼루나 붓이 들어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나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들이었습니다. 무거운 가방 안에는 벼루 대신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려하고 노출이 심한 레이스 속옷 세트와 갈아입을 여분의 옷들이 정교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먹물 냄새는커녕 낯선 남자의 채취와 섞인 저렴한 섬유 유연제 향기만이 코를 찔렀습니다. 아내는 서예를 배우러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품으로 뛰어들기 위해 자신을 정성껏 치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방 속에서 발견된 붉은색 레이스 속옷, 그것은 제가 아내에게 사준 적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몸을 살피며 미소 지었겠지요. 그리고는 제가 있는 집으로 돌아올 때는 다시 수수한 옷으로 갈아입고 현숙한 아내 코스프레를 했을 겁니다. 그 가방은 단순한 짐 가방이 아니라 그녀의 추악한 이면을 담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가방 밑바닥에는 영수증 몇 장도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호텔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영수증이었죠.
제 신용카드로 결제된 그 영수증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방을 다시 닫으며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배신감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너는 대체 나를 어디까지 바보로 만들 생각인 거니?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에서 나는 소리 없이 읊조렸습니다. 아내는 샤워를 마치고 나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오늘 서예 연습이 너무 잘 됐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장모님의 병환이 깊어져 마음이 아프다며 내 앞에서 눈물까지 훔쳤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데 자기는 어떻게 그런 무심한 표정을 지어? 서럽게 우는 그녀의 연기에 나는 잠시 내가 정말 나쁜 놈인가 착각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간녀가 일러준 대로 남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부리는 교활한 가스라이팅 수법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이제 나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은 좀 어떠신데? 라고 묻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병원비가 좀 더 들 것 같아. 자기한테 미안하지만 조금만 더 보태줄 수 있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상간남과 호텔에 가기 위해 그리고 상간남의 아내에게 바칠 대여료를 마련하기 위해 제 앞에서 친정어머니를 파는 악마 같은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죄책감을 자극하며 돈을 요구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조종입니다. 이 수법에 당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날 밤 제가 번 돈이 그녀의 불륜 자금으로 세탁되는 과정을 낱낱이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물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무엇인지, 그녀가 그토록 철저하게 숨기려 했던 그 채팅방 안에 도대체 어떤 추잡한 모의가 도사리고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나를 배경이라 부르며 즐기는 동안 나는 그녀가 쌓아올린 가짜 평화를 통째로 집어삼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잠든 그녀의 머리맡에서 나는 다시 그 비밀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마주한 것은 단순히 남녀가 눈이 맞아 몸을 섞는 흔한 불륜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상상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인간의 탈을 쓰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괴하고 잔인한 비즈니스의 실체였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그 진실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연극의 막이 내릴 때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편에서 그녀와 상간남 부부가 공모한 그 소름 끼치는 거래의 내용을 전부 폭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가짜 연극이 벌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진실의 방은 이제 막 열렸습니다. 아내의 서예 가방 속에서 발견된 화려한 레이스 속옷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잠든 아내의 숨소리를 뒤로하고 다시 그 비밀 휴대폰을 손에 쥐었을 때 저는 제가 발을 들이게 된 지옥의 깊이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남녀가 눈이 맞아 몸을 섞는 흔한 불륜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기만이자 한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유지되는 기괴한 비즈니스의 현장이었습니다. 7년 동안 제가 사랑했던 여자가 이런 괴물이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잠든 배우자의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그 평온한 얼굴 뒤에 어떤 추악한 거래가 오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그 비밀 채팅방의 이름은 여전히 남편 금지였지만 그 안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아내 서윤을 포함해 총 3명이었습니다. 상간남 진우, 그리고 닉네임 M으로 표시된 여자 미란. 처음에는 미란이 서윤의 불륜을 도와주는 브로커나 아주 친한 친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화 내용을 거슬러 올라가며 마주한 진실은 제 온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진우와 미란은 단순한 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려 10년을 함께 산 법적 부부였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호텔을 가고 외도를 즐기는 것을 돕는 아내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는 그 채팅방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에 저는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이 추악한 관계의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는 매니저였습니다. 진우 오빠, 이번 주말엔 좀 길게 빼줄게. 입금 확인했어. 미란이 서윤에게 보낸 이 메시지 한 줄은 이 관계의 본질이 사랑이 아닌 인격 매매임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제 아내는 상간남의 아내인 미란에게 매달 거액을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미란은 그 돈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남편인 진우를 제 아내에게 판매하고 있었던 겁니다. 불륜이라는 단어조차 이들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수식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사기이자 범죄입니다. 사랑을 빙자한 인신매매나 다름없는 이 기괴한 비즈니스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더욱 가슴을 후벼 파는 것은 그 돈의 출처였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온갖 핑계를 대며 돈을 뜯어냈습니다. 친정 아버지 수술비가 부족해 엄마가 갑자기 급한 돈이 필요하시대 저는 사위로서 도리를 다한다는 마음으로 야근과 특근을 마다하지 않으며 그녀의 손에 현금을 쥐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피땀 흘려 번 그 소중한 돈들은 제 아내와 상간남이 침대에서 뒹구는 시간을 사기 위한 남편 대여료가 되어 미란의 통장으로 꽂히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진우에게 보낸 메시지는 가관이었습니다. 이번에 그 여자가 준 돈으로 내가 갖고 싶었던 명품 가방 샀어. 너도 수고했으니까 남은 돈으로 친구들이랑 좋은 데 가서 놀다 와. 이 부부는 제 아내를 이용해 자신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제 아내는 그 연극의 주연 배우가 되어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로 취급하며 그들에게 기생하고 있었습니다. 채팅방 안에서 저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이름이 아닌 배경 혹은 호구라는 은어로 불렀습니다. 그 배경은 오늘도 눈치 전혀 못 채고 있지. 하여간 너무 착해서 탈이야. 진우의 조롱 섞인 말에 제 아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응, 걔는 내가 조금만 웃어줘도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행복한 남자인 줄 알아. 가끔 보면 불쌍할 정도라니까. 근데 그 멍청함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만나는 거잖아. 제가 아내를 위해 바쳤던 7년의 세월. 그녀의 웃음 한 번을 보기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밤이 이 한 문장으로 인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연극을 완성해주는 소품이자 사치스러운 유흥을 위해 돈을 벌어오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평생을 바친 연인에게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착해서 탈이다. 불쌍하다는 조롱을 들으며 그들의 명품 쇼핑을 위해 땀 흘려 일하고 있다면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여러분의 분노를 공유해 주세요. 이런 악마 같은 인간들은 세상의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들의 치밀함은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미라는 제 아내에게 저를 완벽하게 속이는 법을 훈수 두기도 했습니다. 자기야, 남편이 혹시라도 의심하면 무조건 울어. 장모님 핑계를 대면서 서운하다고 소리를 질러. 그러면 남자들은 미안해서라도 더 이상 못 물어보거든. 아내는 실제로 그 조언을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제가 외출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할 때마다 아내는 우리 엄마가 아파서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데 자기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라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 품 안에서 아내는 미란의 조언이 완벽하게 먹혀 들어갔다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저를 비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극이었습니다. 상간남 부부는 제 아내의 공허함과 욕망을 이용해 빨대를 꽂았고 제 아내는 그 빨대를 제 심장에 꽂아 피를 빨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억울함에 온몸의 세포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토록 열심히 살았던 걸까요? 고작 상간남 부부의 명품 가방을 사주기 위해서였을까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이혼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추악한 세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박살내고 그들이 공들여 쌓아 올린 이 추잡한 비즈니스를 지옥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말입니다. 돈이면 남편까지 팔아치우는 저 상간녀, 미란과 그 돈을 위해 사랑을 연기하는 진우,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저를 호구로 만든 제 아내, 이 세 사람에게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똑똑히 가르쳐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짐승들을 사냥할 때는 가장 깊은 예수로 유인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멍청한 남편의 가면을 썼습니다. 아내가 요구하는 돈을 순순히 입금해 주었고 그녀의 가짜 눈물에 속아주는 척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손안의 비밀 휴대폰으로는 그들의 계좌번호, 대화 기록, 그리고 그들이 모의한 모든 범죄적 정황을 하나도 빠짐없이 백업해 나갔습니다. 자기야, 이번 주말에 장모님 모시고 온천이라도 다녀와. 여기 경비 좀 보냈어. 아내에게 돈을 보내며 제가 지은 미소는 사실 그들의 목을 칠 칼을 갈며 짓는 서늘한 미소였습니다. 아내는 그것도 모른 채 역시 우리 남편밖에 없어라며 제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입술이 닿은 자리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곧 이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돈과 자유가 어떻게 그들의 숨통을 조이는 밧줄이 될지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의 넷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악취가 났지만 저는 그 끝까지 파헤쳐 그들을 단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드리는 팁입니다. 혹시라도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면 감정적으로 폭발하기 전에 먼저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감정은 순간이지만 증거는 영원합니다. 계좌 내역, 블랙박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 숨겨진 세컨드폰,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지켜줄 무기가 될 것입니다. 과연 이 기괴한 비즈니스의 끝은 어디일까요? 아내가 숨겼던 또 다른 리스트가 발견되면서 사건은 더 충격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아내는 단순히 돈을 내는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 큰 판을 짜고 있었죠.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다음 편을 확인해 주세요. 이 연극의 주인공이 어떻게 몰락하는지 그 처절한 끝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제 진짜 사이다가 시작됩니다. 아내와 상간남 부부의 그 기괴하고 역겨운 비즈니스를 목격한 이후 제 인생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지옥불 위에 놓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뒤를 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그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잔인하게 저를 유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대화를 파헤치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고 믿었던 그 순간에도 저는 그들이 쳐놓은 보이지 않는 그물 안에서 조롱당하는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복수를 결심했다면 감정보다 이성이 앞서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그 사냥꾼들의 그물을 찢고 역습을 시작했는지 그 소름 끼치는 반격의 서막을 공개합니다. 사건의 국면이 완전히 바뀐 건 아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공식 휴대폰이 아닌 서재 다이어리 속에 숨겨진 그 저주받은 두 번째 휴대폰의 클라우드 계정을 제 개인 노트북에 연결해 데이터를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삭제된 폴더들 사이에서 발견된 기록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열었을 때 저는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쏟아지는 듯한 극심한 공포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수백 장의 사진과 영상들이 날짜별로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 눈을 찌른 건 다름 아닌 저의 일거수일투족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들이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돌아와 거실 소파에서 피곤에 지쳐 잠든 모습, 욕실에서 씻고 나오는 무방비한 모습, 심지어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는 모습까지. 아내는 집안 곳곳에 교묘하게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저를 관찰하고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아래에는 어김없이 상간남 진우와 미란이 낄낄거리며 남긴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배경오구, 지금 잠들었어. 오늘도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편하게 자네. 이 틈에 나갈게.
저런 멍청한 놈이 뒤를 봐주니 우리가 이렇게 편한 거다. 제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제 안식처가 사실은 저를 조롱하기 위한 촬영 세트장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입을 틀어막고 구역질을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정말 안전한가요? 액자, 시계, 콘센트, 혹시라도 위치가 미세하게 바뀌어 있다면 저처럼 조롱거리로 전락하기 전에 말이죠. 이 영상이 소름 돋는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널리 알려야 합니다. 기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 차 하부에 몰래 위치 추적 장치까지 부착해 두었습니다. 그들이 공유한 지도, 앱 캡처 사진에는 제가 회사를 가고 거래처를 만나고 퇴근하는 동선이 실시간으로 빨간 점이 되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는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나서야 아내는 안심하고 진우를 집으로 불러들이거나 미란이 예약해둔 숙박시설로 향했던 겁니다. 지금 강남 쪽으로 미팅 갔네. 3시간은 여유 있어. 오빠 우리 집으로 와. 남편 냄새 나는 침대가 제일 짜릿하잖아.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바닥으로 내팽개쳐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7년의 세월이 단 한 문장의 조롱으로 난도질 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멍청한 배경이라고 비웃는다면 저는 기꺼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멍청한 배경이 되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수집한 불법 촬영 영상, 위치 추적 기록, 그리고 상간남 부부와의 금전 거래 내역을 본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생활 침해, 그리고 공모에 의한 금전 갈취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의뢰인님, 이제부터 저희가 사냥꾼이 되는 겁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철저하게 이중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아내의 가식적인 눈물에 속아 넘어가는 멍청한 남편을 연기했습니다. 아내가 친정 장모님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울먹일 때마다 저는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그 돈이 상간남 부부의 지갑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하나하나 증거로 남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증거를 수집할 때는 절대 상대방에게 티를 내선 안 됩니다.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대하세요. 방심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채팅방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라는 안전한 배경을 발판 삼아 사업 확장을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다음 타깃은 자산가로 알려진 성준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언니, 이번에 새로 알아본 성준 씨 말이야. 집안이 꽤 탄탄하더라고. 내가 슬슬 밑밥 깔고 있으니까 언니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합류해서 판 좀 깔아줘. 진우보다는 훨씬 수익이 좋을 것 같아. 아내의 메시지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고 탐욕스러웠습니다. 아내는 불륜의 피해자도 단순한 일탈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가정을 파괴하고 남자를 유혹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조직적 사기극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제 아내 서유는 이제 제 눈에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존재로 보였죠. 그녀는 성준을 낳기 위해 매일 거울 앞에서 순수하고 고결한 아내의 표정을 연습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얼굴로 저에게 갈비찜을 해주며 자기야, 요즘 너무 고생하지? 라고 말할 때 저는 터져나오는 실소를 참아야 했습니다. 그 갈비찜 역시 성준과의 데이트가 성공적이었음을 자축하는 그녀만의 전리품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덫을 놓기로 했습니다. 자기야, 요즘 너무 고생하는 것 같은데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여행이라도 다녀와. 여기 경비 보냈어. 제가 보낸 거액의
여행 경비를 확인한 아내는 역시 우리 남편밖에 없어 라며 제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입술이 닿은 자리가 뱀이 지나간 것처럼 끈적거리고 역겨웠지만 저는 더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누릴 마지막 축제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이 소름 끼치는 연극의 끝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내가 여행을 떠나기 위해 현관문을 나서는 그 순간 제가 준비한 진정한 선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쌓아온 가짜 평화가 단 한순간에 박살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저는 더 이상 배경이 아닙니다. 이제 이 지옥 같은 게임의 룰을 바꾸는 심판자가 될 차례입니다. 아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멍청한 남편의 반격이 어떻게 가해자들의 숨통을 조여오는지 그 처절하고도 완벽한 복수의 현장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충격적이라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다음 편에서는 아내가 여행지에서 마주하게 된 처참한 현실, 그리고 상간남 부부가 법정에서 서로의 목을 물어뜯으며 자멸하는 과정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었을 때 가장 맛있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이다 같은 반격에 동참하고 싶다면 댓글로 사이다 가자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 마지막 복수를 완성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편, 상상 그 이상의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법정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제 폐부를 찔렀습니다. 수개월간의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싸움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날이었어요.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세 사람, 제 아내 서윤과 상간남 진우, 그리고 이 추악한 범죄를 설계한 미란의 뒷모습은 제가 알던 그 당당하고 오만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저를 멍청한 배경이라 비웃던 그들의 광기, 어린 활기는 온데간데없고 오직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비굴하게 몸을 웅크린 짐승 3마리만 남아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판사가 제가 제출한 그 방대한 증거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금지 채팅방의 대화 내용이 법정에 낭독될 때마다 장내에는 무거운 침묵과 경멸 어린 시선이 가득 찼습니다. 아내가 저를 어떻게 조롱했는지, 상간남 부부가 저를 어떻게 돈줄로 이용했는지, 그리고 제가 가장 무방비하게 잠든 순간을 어떻게 불법으로 촬영했는지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꼈지만 그건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화려한 생활이 끝장났음을 직감한 공포의 눈물이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판사의 준엄한 꾸짖음이 법정을 울렸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금전을 갈취했을 뿐만 아니라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관찰의 대상으로 삼아 이를 공유하며 유의로 즐긴 점은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먼저 민사소송의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상간소송 위자료의 범위를 훨씬 초월하는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윤과 진우는 공동으로 저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함은 물론 서윤이 저를 속여 빼돌린 처가댁 수술비와 생활비 등 부정하게 편취한 금액 전부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조력자 미란 역시 불법 행위의 방조 및 공모 책임이 인정되어 연대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수는 감정적으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법의 이름으로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심판은 형사재판에서 내려졌습니다. 서윤과 진우에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대한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제가 쉬는 모습이나 자는 모습을 몰래 찍어 공유한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 엄중한 실형 사유였으니까요. 진우는 직접적인 촬영과 공유의 주범으로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쇳소리가 적막한 법정에 울려 퍼질 때
저는 비로소 7년 동안 막혀있던 숨이 트이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서유는 집행유예와 함께 수백 시간의 사회봉사 그리고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름 옆에는 전과자라는 주홍 글씨가 평생 따라다니게 된 것입니다. 공모자 미란 또한 범죄 방조 및 사기 공모 혐의가 인정되어 무거운 벌금형과 함께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집착했던 돈과 사회적 지위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아내가 공들여 쌓아올린 가짜 성벽은 처참하게 붕괴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녀에게 쏟아부었던 경제적 지원이 끊기고 법원에서 명령한 거액의 위자료 독촉이 시작되자 그녀의 화려했던 일상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서유는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명품 가방들을 하나씩 중고 시장에 내다 팔며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연명해야 했습니다. 제발 살려줘. 내가 다 갚을게라고 울며 매달리는 그녀의 문자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을 배경 소품으로 썼던 대가가 고작 명품 가방 몇 개로 해결될 줄 알았냐고요. 여러분, 혹시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절대 합의해주지 마세요. 끝까지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더 비참한 것은 그들의 연합이 무너진 방식이었습니다. 형사처벌과 배상금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그 끈끈해 보이던 불륜연대 부부는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들로 변했습니다. 미라는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모든 것이 서윤의 주도로 이루어진 일이라며 서윤을 역고소했고, 감옥에 간 진우 역시 면회온 서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모든 원망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돈으로 맺어진 관계가 돈 때문에 어떻게 처참하게 자멸하는지 저는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어느 비오는 늦은 저녁, 제가 새로 옮긴 거처 앞에 서윤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그 빛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와 초점 없는 눈동자를 한 채 그녀는 떨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믿었던 그 얼굴이 이제는 욕망의 끝에서 추락한 비참한 몰골로만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 앞을 가로막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나 좀 살려줘. 나 이제 갈 곳도 없고 돈도 다 떨어졌어. 미란이가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비굴함으로 가득 찬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백업해 두었던 채팅방의 한 구절을 나지막이 읊어주었습니다. 걔는 내가 조금만 웃어줘도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행복한 줄 알아. 그렇게 멍청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야.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서윤의 눈동자가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낄낄거리며 내뱉었던 그 독한 말들이 화살이 되어 자신의 심장에 꽂히는 순간을 마주한 것이죠. 저는 그녀의 젖은 어깨를 밀쳐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그 다루기 쉬운 배경은 이제 없어. 당신은 자유를 선택한 게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범죄에 팔아넘긴 대가를 치르는 중이야. 당신들이 그렇게 사랑하던 지옥으로 가서 서로 탓하며 살아. 저는 그녀를 빗속에 내버려 둔 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울음소리가 차단되었고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연민의 조각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폭풍 같았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의 저는 아주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윤의 흔적이 가득했던 그 집을 처분하고 제가 예전부터 살고 싶었던 조용한 동네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로지 저만을 위한 커피를 내리고 제가 번 돈을 온전히 저의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사용하는 이 소박한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서윤에게 배경이라 조롱당했던 그 시간들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저는 제 인생이라는 무대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다시 서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진우는 출소 후에도 취업에 길이 막혀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고 미라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비참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더 이상 궁금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신뢰는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배경으로 취급받고 있다면, 그리고 그 배경 뒤에서 당신을 기만하는 추악한 진실이 숨쉬고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마주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진실은 때로 독약처럼 쓰디쓰고 세상을 무너뜨릴 만큼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진 잔해 위에서만 비로소 가짜가 아닌 진짜 당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그 휴대폰을 열었던 제 손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을 파괴한 행위가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구원한 유일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뢰라는 이름의 방심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때로는 차가운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진실한 연인입니까? 아니면 그저 이용하기 편한 안전한 배경입니까?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경각심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사이다 같은 결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댓글이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지옥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찾아봅시다. 제 긴 복수극과 회복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다시 제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오직 진실한 평화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세요.